저는 가장 중요한 게 매일 조금씩이라도 내가 이 공부를 놓치지 않고 이것을 습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매일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세 조사를 10개씩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저에게도 많이 질문을 주시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보통 저희가 뭐 스터디에 참여를 한다든지 강의를 듣게 되면 그걸 하는 동안에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게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공부라는 것도 좀 더 루틴화 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 내가 새벽 6시에 일어나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으면 그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무조건 내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10 개의 물건을 보면서 '내가 10 개의 물건을 이렇게 시세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그게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일상에 스며들어서 습관처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시세 조사를 하면 되는지 제가 큰 틀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지인이란 사이트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몇 번이나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 드렸어요. 그래서 아파트 분석에 이렇게 한번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저평가 지역을 먼저 찾아야 하거든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흐름 분석을 가지고 전국에서 현재 저평가된 지역을 먼저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저평가 지역을 강원도 원주로 정했다고 하고 제가 한번 해 볼게요. 네. 우선 그럼 지역 선택에서 강원도라 하시고 원주로 정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면적을 저희가 보통 30 평대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32에서 37평 정도로 해서 좁혀 주시고 세대 수는 저희가 200 세대 미만은 너무 작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세대 수는 이렇게 200 세대로 해서 저희가 검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평당가로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현재 원주에 있는 아파트가 평당가 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봐야 할 것은 상위 30%의 아파트거든요. 평당가 높은 순으로 해서 상위 30%의 아파트를 쭉 보시면서 이것을 정리를 하셔야 해요. 정리를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셀에 하나씩 입력을 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네이버 부동산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통해서도 알려드렸는데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우선 네이버 부동산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파트를 여기에 검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검색을 하시고 제가 힐데스하임 5단지라는 아파트를 보겠다고 하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 지도에도 나타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왼쪽에서 가장 먼저 하실 것은 가장 최신순으로 매물을 보셔야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랭킹순, 최신순, 가격순, 면적순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최신순으로 보는데 최신순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 현재 이 지역의 분위기가 어떻고 가격이 얼마부터 나오는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면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30 평대로 보니까 이 단지 같은 경우는 34 평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보시고 여기 전체 거래 방식을 보면 매매와 전세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매매가 얼마인지부터 봐야 하니까 이렇게 하셔 가지고 매매가가 얼마에 나오는지를 보시면 돼요. 근데 보면 여기는 2 층인데 4억 6 천에 나오고 5 억에도 나오고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여기는 또 4억 4 천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언제 입주가 되는지 요런 정보가 있으니까 보시고 쭉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시 전세로 바꾸셔 가지고 전세는 얼마에 나오는지 또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전세는 3억 2 천, 3억 5 천, 뭐 3억 3천 정도에 나오거든요. 근데 전세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지 저희가 투자금을 좀 넉넉하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낮게는 얼마 정도에 나가고 있고 현재 이 단지에는 전세가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하실 것이 시세와 실거래가를 누르셔 가지고 이 그래프를 보셔야 합니다. 시세와 실거래가에서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누르면 평으로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그리고 연은 최대 7 년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렇게 눌러 주시면 최근에 이 단지 같은 경우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점이 많다는 거는 여기에 지금 거래 건수가 이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고 최근에 실거래가 얼마에 됐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눌러 보시면 지금 최근에는 4억5천100만 원에 실거래가 되었고 다른 형을 보면 지금 1 월에는 4억 4천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 지금 4억5천1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 전세는 얼마에 되었는지 또 전세를 눌러서 보시면 되거든요. 전세도 이렇게 보면 가격이 상승하는 거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전세는 3억3천5백에 지금 거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투자금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상승을 하는지 거래 호가는 얼마에 나오는지 이걸 보면서 계속 조사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어떻게 시세 조사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매일 조금씩이라도 내가 이 공부를 놓치지 않고 이것을 습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매일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내가 조사를 하는 물건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질 거고 그렇게 하면 내가 전국에 알게 된 아파트 수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나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셔서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